안녕하세요. 마이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단기 상승 여건은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빅스 지수하고 연동해서 많은 투자 기법을 앞으로 이야기 드릴 거라 이야기 드렸고요. 당분간은 상승 포지션이 맞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14 이하로 내려가서 12 정도 갔을 때까지는 충분히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리포트를 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지표가 어제 발표가 나왔잖아요. 뭐 국채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이라든지 ADT 고용 지표, FOMC 이런 결과들이 다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때 뭐 상방을 맞추고 안 맞추고 뭐 중요합니까? 결과를 보고 우리가 투자 포지션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봤자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하루 버린다고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제가 볼 때 전반적인 상황 내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 특히 뭐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46, 47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미국도 전체적인 부분은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물론 그 GDP, 3분기 GDP 성장률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운 사이클로 접어드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레이트 상당히 양호했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타겟 인플레이션은 2%대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양호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 그러니까 금리만 조금 고금리 상태로 다 유지되기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변동이 크게 없다. 그러면 연준이 별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QT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만한 환경이 지금 적어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11월 15일 정도가 되겠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물론 그게 큰 이슈는 아닐 겁니다. 부채 한도 협상 뭐그 타결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오는 과정까지만 조금 우리가 즐겨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코스닥,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최근에 급락한 부분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복구해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일단 FOMC 회의 내용 부분 중에서 제가 다른 부분들은 아마 뉴스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스탠스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레이트 2%로 목표를 잡고 있고 뭐 기준금리 동결하고 이런 것들 다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포인트 잡는 건 저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 건전하다, 탄력적이고 그러나 가계와 기업의 긴축적인 금융, 신용 조건이 경제 활동과 고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준다. 뭐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런 면을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 금융 여건 악화에 대한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쓴다는 멘트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활동 지표도 살펴보겠다는 표현이 조금 들어가 있었죠. 저는 그런 표현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눈치껏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죠. 아, 그런 여건들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정책을 펼쳐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보면 근데 뉴스 기자들은 신문 그 타이틀을 참 잘 뽑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렇게 타이틀을 잘 못 뽑는데 금리 동결의 달달한 파월 효과 뭐가 달달합니까? 저것 때문에 달달한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확인이 되고 추가적인 더 예를 들어서 강한 멘트라든지 스트롱하게 예를 들면 뭔 정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냐 안 나왔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그 언급을 했다는 부분은 과거에 없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사실 저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었긴 했거든요. 재무부에서 국채에 대한 발행량 이 부분, 장기물이 많이 발행이 된다 그러면 또 장기 국채금리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금리 올라가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안 좋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고민을 좀 덜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시장에 큰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재무부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썼다는 이야기는 뭐 단기금리 높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단기금리 높으면 시중 자금이 어떻게 돼요? 예금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돈 있는 사람들 돈이 은행으로 모인다는 얘기고요. 다른 부분도 생각해보면
나머지 부분들 어떻게 돼? 빚진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향을 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재무부도 돈을 갖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부채 한도 협상도 11월 15일까지 연장이 된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보면 제가 볼 채권 발행량은 내년도 1분기 때 조금 더 발행량이 많이 나와서 그때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악재는 사라졌다. 고용지표도 상당히 미국에 중요하죠. 고용지표하고 임금 상승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ISM 제조업 지표가 또 하락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ADT가 발표한 민간 고용 증가폭 이 부분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럽니다. 가끔 오류가 나긴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뭐 크게 연준 내용들도 봐서도 크게 나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진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땐 ISM 제조업 지표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은 장기 고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안 좋다는 건 그쪽 부분에 대한 고용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은 바로 빅스 지수 관련된 거와 매크로 지표, 뭐 환율도 여기서 같이 봐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제가 과거 얘기부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6월달, 지난 5월 말부터 제가 포지션 잡자 뭐 이런 얘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한 7월달, 늦어도 8월 15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월달부터 초부터 상당히 지표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죠.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건 언제부터였어요? 9월부터였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때 주가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좋았단 말입니다. 주식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때 한번 주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9월부터 조정을 상당히 크게 받았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금 2달 동안 내리 그냥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 이게 투자 심리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향성을 갖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크게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급격히 안정이 되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투자 포지션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자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구간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조금 더 아래 부분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보통 14자리까지는 아주 안전하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많은 것들, 특별한 이제 이벤트들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구간 내에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 전쟁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이 중동에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의 만큼은 이쪽 아랫방향으로 내려옵니다. 이 구간만큼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기간상으로 보면 대충 보면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닥권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이런 구간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느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지금 남아있는 거 4분기부터 지금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 뭐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 뭐 손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반도체다. 반도체 중에 D램하고 뭐 낸드 플래시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이 부분만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면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지난주 정도에 언급 드릴 때 아이 그냥 뭐 하려고 하면 적어도 반도체 들고겠다가 나중에 반등 때리는 것도 반도체 부분만큼은 반등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을 건 반도체죠. 앞으로 이쪽 부분에서 수급이 상당히 많이 쏠릴 것 같아요. 적어도 2차전지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한 예를 들면 지금 공장 증설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털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과도한 예를 들면 증설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훼손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 것도 해소되는 구간은 내년도 한 1, 2월 정도 되는 구간까지 일단 기다려야 되고요. 당장 우리가 가장 업황이 좋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 부분이니까 이쪽 관련돼서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쪽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앞으로 좀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가의 흐름적으로 보면 한 2주 정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주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2달 동안 쉬었으니까 적어도 2주 정도만큼은 또 우리가 또 얻어낼 건 또 얻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통 그 지수 투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반등을 이렇게 할 때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모습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도 지금 220일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갈 생각은 일단 하지 마세요. 그죠? 자, 이 하단에서 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길게 봐도 이 구간 안에서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갭상승했으니까 내일 좀 쉬는 장도 발생이 됩니다. 그거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방 추세를 멈추고 상방으로 가는데, 저 첫 번째 물량 떨어지는 부분은 시중 반대 매물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까지 다 커버링 치고 더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딱 절반만 보는 221 이동평균 아랫단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때 제가 투자하는 것들이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거, 이런 ETN이나 ETF를 갖다 주로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두 가지를 종목을 갖다 고르긴, 종목은 기존에 저도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타기 한다기보다는 저는 반동 올라가는 것들은 반동 올라가게 기다려주고, 좀 길게 보는 건 길게 보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낼 때는 지수가 반등하는 부분은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각 증권사별로 다 여러 가지 뭐 일반형도 있고요. 레버리지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안전한 구간은 바로 무너진 자리 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빅스 지수하고 같이 한번 연동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2450 언더 요 정도 수준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니까요. 그만큼 부분만큼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코스피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뭐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제가 수익을 좀 냈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때문에, 특히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생각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주가 차트가 언제부터입니까? 자, 1월부터 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오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5월 달 있지 않습니까? 여기 5월부터 요 구간, 그러니까 8월 달 딱 가기 전까지 주가가 상당히 크게 달렸잖아요. 지수 모습을 살펴보세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빅스 지수 차트 한번 꺼내보고, 자, 여기 지금 9월 달 여기 딱 여기 조정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쭉 무너진 구간까지 한번 잘 참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제가 단기적인 모습은 앞에 건 빼버렸고요. 그냥 6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구간 안에서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특히 움직인 건 어딥니까? 그쵸, 여기 8월달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9월달부터 명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 다시 한번 앞에 차트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큰 트렌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미국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미국 선시장에서 안정적인 구간까지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투자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어제 확실하게 시그널은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빅스 지수가 13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저는 뭐 강력하게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을 거, 그게 종목이든 뭐 아니면 ETF든 ETN이든 무조건 좀 공격적으로 가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어제 뭐 일본 그 YCC 관련된 부분도 조금 있었는데, 뭐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큰 문제 아닌 것 같고요. 환율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화되는 구간이 당분간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130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가야 됩니다. 코스닥 지수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스닥 지수 같은 222등평 여기잖아요. 코스피보단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만 즐기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종목을 즐겨도 이 구간 도래되면 어떻게 되면 이 구간과 아까 말한 빅스 지수하고 좀 연동성을 같이 생각을 하셔서 포지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수익 실현을 한다, 현금화 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전략을 좀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쭉 보시면 상당히 좀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맨날 보면 환율 보고, 뭐 환율 같은 경우는 당일 거래할 때 우리가 트렌드 볼 파악할 때 하시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는 트렌드 파악을 좀 하는 것들이고요. 일단은 장기금리 같은 경우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단기금리야 뭐 기준금리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렇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 이런 것들 다 보기 어려울다 생각하면 빅스 지수를 좀 확인해 가면서 지수를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면 내가 투자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나. 이번에 길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구간 안에 즐길 수 있는 거에 잠깐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쎄요. 요 무너진 요 자리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까지 오면 아마 그 시기에 말하면 그 차익 매물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겨우 본전 찾은 사람들이 매물이 형성이 됐을 테니까 말입니다. 단기 매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상당히 한번 수익 실현해 주는 거 잊지 않고 잘 전략 구사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죽어도 반도체와 함께 하시면 크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